다음은 가을 정화입니다. 가을의 정화는 퇴기하여 유약하니 간목을 전용한다. 특히 가을에는 겁재도 씁니다. 금이 비록 왕하고 사건하여도 정화를 상하게 하지 않으니 여전히 경금으로 벽갑하여 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제 갑경정을 쓴다는 얘기예요. 가을의 금계절에 갑경정을 제일 많이 씁니다. 벽갑인정을 제일 잘한다는 거죠. 혹 병화를 차용하여도 경금을 따뜻하게 도와주고 간목을 볕으로 말려주며 호위하는 것이니 병화가 정화의 빛을 빼앗아가거나 방해하지 않으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병화가 겁재이지만 여기 와서 자기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느라고 바빠서 재탐을 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운이 오면 또 재탐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열심히 일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왜냐, 금이 너무 강하다면 병화가 앞에서 금을 많이 제거해줘요. 그리고 금이 많다는 것은 제다신약이 되잖아요. 제다신약이 되는데 병화가 앞에 딱 나타나서 그 제다신약을 막아줍니다. 그러면 오히려 겁재랑 본인 일주랑 더 재산이 많아지는 거죠. 겁재가 없으면 제다신약으로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겁재가 나타나서 이걸 해소시켜 주니까 겁재도 부자,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그 병화가 정화를 협공하면 여름에는 싫어하고 나머지 달에는 싫어하지 않는다. 다만 소년 시절에는 형극하니 어려움이 있고 중년부터 무기하다. 이제 가을에는 정화가 설기가 심하기 때문에 또 가을 금계절이 금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병화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다만 지지에서 수가 병화를 극제하여야 부기가 온전하다. 이 말은 뭐냐면 겁재가 너무 설치지 않게 난립하지 않게 수가 이 병화를 다스려 준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듯이 너 함부로 나대지 마 라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기가 너무 극성 부리지 않고 좀 참신해진다는 거죠. 겁재가. 물은 정화는 간목을 떼어놓을 수 없는데 특히 가을에는 정화가 퇴기하니 간목을 전용하지 않으면 안이 된다. 가을에는 정화가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 합니다. 가을, 겨울에는 특히나 더 필요합니다. 적천수에서 만약 간목이 있으면 가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간목만 있으면 의지할 것이 있기 때문에 비경급제와 달리 내가 생을 받잖아요. 간목은. 그래서 가을에도 겨울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라는 것은 관살인데 간목만 있으면 정화도 겨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는 쪽이고 그래도 내가 부귀를 누리려면 조우를 해야 하니 겁제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신월에는 신궁에 임수가 지장되었으니 임수가 투관하지 않으면 정화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 신궁에 있을 때는 정화를 다치게 하진 않죠. 지지에만 있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지지에도요, 국을 잃어버리면 또 동에서 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8월과 9월에도 정화가 다치지 않으니 가을의 정화는 경금을 치용하여 벽갑인정하여야 빼어나다. 이제 경금하고 정화는 이 갑경정을 되게 좋아합니다. 벽갑인정을 해야만 그들의 할 일이 최상으로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가을에는 갑경 병이 모두 투관하여야 상명이다. 아까 가을에는 겁재를 필요로 한다고 했잖아요. 정화는 일주고 정화를 빼고 병화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제 상격이 된다 그 말이죠. 정화는 음화이나 여름에는 본래 왕하다. 그러나 태양이 그 위에 있으면 정화의 빛이 사라짐으로 방해가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월에는 싫어하지 않는다. 7월에는 신궁의 장생수가 극제하고 8월과 9월에는 지지의 수가 병화를 극제하여 한다. 이제 7월에는 신에서 항상 금생수 해줍니다. 그래서 신중 임수지만 여름에는 해수보다 이 신중 임수를 더 귀하게 쓸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7월에는 수를 계속 생성하기 때문에 달리 투간하지 않아도 되지만 또 수가 없어도 무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8월과 9월에는 수가 병화를 극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지에서 수를 만나면 관살이 비급을 극제하고 재해를 호위하니 중년부터 부귀할 수 있다. 가을에는 갑경병을 병용하는데 이들의 우열을 나누어야 한다. 우열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또 사주 배합을 봐야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거는 7월에는 간목과 병화만 있으면 신중에 경금이 있다. 가을이기 때문에 워낙 금이 강하죠. 그래서 달리 없어도 무방하다 그 말이고요. 7월과 8월에 간목이 없으면 을목을 가용할 수 있으나 고초인등이니 병화가 있어야 한다. 이제 초보님들 때문에 고초인등이라는 것은 병화가 을목을 쓰려면 을목은 선목이잖아요. 살아있는 목이기 때문에 습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려줘야만 이 간목 대신에 에너지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화가. 대체로 간목은 경금을 떼어내올 수 없고 을목은 병화를 떼어내올 수 없는데 그 이치는 지극히 명확하다. 혹 갑경병이 모두 투간하면 반드시 과갑한다. 간목이 없어서 을목을 치용하면 부기가 모두 약하거나 또는 부유하지만 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을목은 을묘 그리고 옆에 이제 병화가 탁 투간해 있다 그러면 을을 좀 더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뿌리가 없으면 1회성 아니면 뭐 2회성 이 정도로 보고 끝납니다. (9월에는) 무토가 왕하여 화를 시들게 하니 반드시 간목으로 극제하여 한다. 을목은 극제하는 힘이 약하여 치용하지 않으니 병화도 필요하지 않다. 이제 9월에는 조토잖아요. 건조한 토예요. 그래서 병화 정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선적으로 화기가 필요하긴 해요. 화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간목이 투간해서 일단 토를 극해줘야 합니다. 이게 분산이기 때문에 극해주면 소토를 해야 합니다. 소토해주고 그 간목이 다시 정화를 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해도 또 술 중에 조토이기도 하지만 술 중에 또 정화가 있죠. 그래서 간목 하나만 있어도 굳이 병화가 없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간목은 경금을 떼어놓을 수 없고 을목은 병화를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내용과 경금으로 벽갑하고 병화를 빌려서 금을 따뜻하게 하며 간목을 보호하고 볕을 쬐인다라는 내용은 본서의 독창적인 발명이다. 그 이치가 정밀하고 진실로 명리 중에 비결이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 가을의 요 내용은 적천수나 자평진전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자, 7월의 정화입니다.